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의 거대한 법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표 차로 가결이 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여전히 미지수이긴 한데요. 그 안의 내용들을 좀 들여다봤을 때는 복지 예산을 많이 줄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세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이 법안을 좀 보시면 대대적인 어쨌든 감세 정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방비, 국경안보 예산을 일단 확대한다는 게 좀 있고요.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른 예산을 좀 줄여야 됩니다. 어떤 예산을 줄였냐고 보니까 메디케이드 말씀하신 그런 예산 줄이고 식품료, 그다음에 보조, 교육, 청정에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예산들을 전부 다 줄였습니다. 삭감을 하고요. 동시에 4조 달러의 부채 한도 상향을 좀 통해서 정부 지출 예산 여력을 좀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는 이거를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정부 폭풍을 동반한 승리였습니다. 공화당 내도 반대파가조차도 이제 이 법안을 부채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 곧바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부자들에게 이제 감세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이제 공세에 나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하원 통과 직전에 하워드 마이크 존슨은 법안에 대해서 마지막 수정을 단행했습니다.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을 적용하는 시점을 2026년부터 앞당기고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를 사실상 조기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득층의 소득 공제라고 하죠. SALT라는 상한을 4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블루스테이트의 온건 공화당 의원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비판은 상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켄터키 랜드 볼 상원 의원은 4, 5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이제 올리는 것은 보수 정책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국경 예산을 트럼프 시대 이미 끊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당원 예산국은 이 법안을 향후 10년간 미국 부채를 2조 3천억 달러 이상 추가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저소득층은 2%를 잃고 고소득층은 4% 증가시키는 구조라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은 이를 어쨌든 중간선대 핵심 전략을 삼고 있는 이런 전략이고요. 하워드의 어떤 민주당 원내대 하킴 제프리스는 2026년 11월에 이 법안은 공화당의 이제 패배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건 상원을 일단 넘어가게 되었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세안은 어제 우리 시간으로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요. 딱 한 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만큼 좀 이견이 좀 갈렸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감세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장기물 국채 금리가 한 5%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감이 좀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이어서 좀 살펴보자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 법안을 그 얘기는 좀 하시기 전에 이제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좀 먼저 봐야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화당 주도 하원에 이제 한 표로 통과가 됐지만 사실상 이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될 것 같아요. 상원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사실상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됐습니다. 하원 공화당 이제 메디케어라든가 식품 이런 부분을 수용하면서 단 한 표 차로 통과가 됐는데 상원의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켄터키 법안은 상원은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안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응징력이 좀 없다라고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면서 이 법안을 상원에서는 약간 분해하려고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로 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 보니까 연방의 재정 건전성이 좀 만약에 악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의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미국의 연방 부채라든가 이런 게 어쨌든 120% 가까운 육박하고 있고 감세를 유지할 경우에 2030년에 가면 디폴트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담론의 재정화가 좀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좀 올려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감세가 좀 있어서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뺏어서 부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정책이라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소득 양극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위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을 안 써요.
안 쓰는데 이걸 왜 주는지 모르겠고 정말로 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어려운 사람들은 식료품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고 낙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간 소비 위축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저소득층의 복지 축소가 총수요에 더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왜곡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구조적 변화라는 위험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절대 좀 좋지 않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복지 부분을 깎아서 내놓은 감세안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감세를 하게 되면 돈이 좀 부족할 텐데 그 부분을 또 미국 정부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메울 거기 때문에 재정 적자 확대 폭이 커질 거라는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나 2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 이번 주에 있었는데 수요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국채 입찰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